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홀딩스 활용 전략의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지분 확보예요. 지분이 있어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20%는 확보해야겠죠, 무조건. 목표가 20%예요. 100% 세금 안 내는 것보다는 20% 세금 내는 게 마음이 편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방법. 여기 보면 그냥 요약을 한 거예요, 앞에 나온 것들. 홀딩스 법인이 확보할 수 있는 게 불균등 유상 증자를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 또는 불균등 유상 감자할 때 나는 참여하지 않는 방법, 또는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 아버지가 주식을 줄 수 있어요. 증여할 수 있죠, 특정 법인에. 이거는 특정 법인 증여 이익에 따라서 하면 돼요, 이거는.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 보통 3억 정도까지는 22%니까 저는 자사주보다는 이거를 권합니다. 법인에다가 팔아라, 어차피. 세금 낼 거면.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홀딩스가 지분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배당을 빨리빨리 받아야 돼요. 아버지는 사실 배당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 1%, 2% 있는 거, 그거는 그냥 배당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 주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입금 물산이 되는 수입 배당금을 딱 정리를 해야죠. 정리해서 주식 보유가 3개월 이상 돼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내 주식, 지금 만약에 홀딩스를 만드셔서 주식을 넣은 회사가 있다. 그러면 3개월이 반드시 지나고 나서 배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되고 중간 배당을 해야겠죠. 그렇죠? 배당을 해야 되고, 의제 배당도 적용된다.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차입금 이자가 있으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어떤 분이 소각을 하셨어요, 법인이. 그래서 의제 배당이 발생했는데 이제 차입금이 있어가지고, 차입금이 많은 데들은 실질적으로 수익금의 입금 불산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익이 적으면 실제 차입금이 적수를 따져보니까 거의 다 차지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가지급금 인정이, 가지급금 때문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임이랑 비슷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가지급이 너무 많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이자를 내도 비용 처리 안 되는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차입금을 활용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거를 이제 제한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특정 법인 증여 이익이죠. 특수관계자 30% 이상, 당연히 100%예요, 그냥. 우리는 뭐 30% 따질 필요도 없고 100%예요. 그래서 홀딩스라고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롯데홀딩스 안에 있는 신 회장님 일가가 가지고 있는 광운홀딩스인가 뭐 그래요, 이름이. 거기도 다 100%예요, 자기들. 그래서 그 특정 법인의 이익이 생기는 경우, 일단 1차는 특정 법인의 이익이 생겨야 돼요. 무상으로 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생기면 그 특정 법인의 주주하고 그 이익을 분야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작은아버지네? 그러면 증여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봤더니 타인이야. 직원이, 이제 임원인데 이분이 나가면서 우리 자녀 법인에다가 주식을 주고 갔어요. 그러면, 봤더니 법인세는 내요. 근데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특정 법인 증여이익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임원이 왜 내 자녀 법인에, 공짜로 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줄 수도 있죠, 실제로.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돈 잘 벌어 먹었고 이 주식을 그냥 대대손손 물려서 잘 하길 바라는 마음. 근데 과세관청은 또 약간 빗둘게 보겠죠.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 숫자만으로는 컨설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이제 1억 원 미만이면. 근데 이게 1억 원 미만은 뭐냐 하면 흑자법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예전부터 원래 적자법인 같은 경우는 증여이익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특정 법인이라는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제대로 굴러가는 법인, 흑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금을 매긴 거죠. 근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모 회장님이 손자녀가 주주인 회사에다가 어마무시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그냥 탁 투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만 내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과세관청에서 이상하다. 이게 그때 뭐 1,000억도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법인세는 22%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27.5%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손자녀한테 증여세가 안 가는 거죠. 거기다가 세대까지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과세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역삼 세무서예요. 근데 결국은 과세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법인은 흑자법인이었어요. 잘 돌아가는 법인. 그래서 2014년에 법이 바뀌었죠. 흑사법인이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자가 그때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근데 지금은 모든 친족. 그래서 바뀌었어요, 법이. 그리고 대신에 그 이익이 1억 원이 넘지 않으면 봐주겠다.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도 3억까지는 싸게 팔아도 인정해 주듯이 1억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게 1년마다 1억이에요.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내국법인이 이제 50%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이자가 한 10억 정도 돼요. 근데 출자 금액은 60억이고 수입 배당금 4억이 생겼어요. 외국 법인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네. 출자 대상 법인이 외국 법, 지금은 외국 법인에 출자해도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근데 여기는 일단 50% 4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임을 따져봐야죠. 그냥 이것만 단순히 보면 5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안 내는 거예요.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산임. 근데 여기 보니까 자산이 300억 있는데 그중에 60억이 주식이고 이자가 10억이다. 그럼 아까 공식 생각나시죠? 그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수입 배당금 4억에서 우리 그 표 있잖아요. 수입 배당금 4억, 입금 불산입 비율 100%. 그러면 이제 입금 불산입 대상이 4억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 빼주냐? 지급이자 10억에 적수라 치고 주식 60억. 주식 60억은 이 앞에 나와 있어요. 60억. 출자 금액 60억, 총 자산 300억. 비율 계산하니까 2억이 나와요. 그래서 2억이 입금 불산입입니다. 300억에 60억이니까 비율 따지면. 그래서 법인세는 4억에서 2억을 뺀 것에 대해서 세금 내죠. 그러면 2억에 지금 9%니까 1,800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지급이자 없었다면 물론 100%겠죠. 네.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 배당을 받았다. 뭐 이거는 그냥 비교를 해보시라고 한 거지만은 뭐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 그러면 3억 8,2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거죠, 사실은. 같은 세금을 갖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차입금이 많으면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지주회사는 차입금이 많을 일이 별로 없어요. 부동산을 사지 않는 한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등 배당입니다. 아까 95대 5 그대로예요. 근데 특정 법인한테 그냥 4억을 배당해 버렸어요. 원래 4억은 어떻게 배당해야 돼요? 95%는 대표이사, 5%는 법인이에요. 그럼 법인 몫은 얼마예요? 2천만 원인가요? 5%니까? 2천만 원을 뺀 3억 8천이 원래 아버지 거죠. 그럼 아버지가 포기한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증여한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를 당연히 내야겠죠. 근데 여기 주주를 들여다보니 조금 잘 안 나오는데 두 가지로 제가 해놓은 이유가 발생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를 비교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인데 하나는 자녀와 손자녀 이렇게 해서 25%씩 4인이 주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자녀 2명이 6대 4로 갖고 있어요. 큰 자녀라고 많이 주려고 그래요. 6대 4. 5대 5로 하라 그래도 6대 4. 무조건. 그래서 6대 4예요. 그랬더니 4억을 똑같이 줬는데 이쪽은 25%씩이니까 아까 보신 대로 요 4억에서 본인 거 2천만 원 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안 빼고 계산할게요. 4억에 25%씩 하니까 1인당 8,550만 원 생겨요. 이익이. 그러면 1억이 안 되죠. 그러면 증여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올 한 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60% 40%다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 둘 다 1억이 넘어요. 60%도 2억이 되고 40%도 1억 3천이 되다 보니 둘 다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분율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지분율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이제 특정 법인 증여 이익을 따지다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제가 11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11명이 균등하게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1인당 1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봤더니 주주가 가장 많은 지분율로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가 법인 하나 있는데 지금 주식이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 배당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높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주주의 자녀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1억을 역으로 나누면 나와요. 총 금액이.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아버지가 많이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포기한다.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는 나한테 증여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는 나한테 증여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 갖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저 회사도 내가 100% 갖고 있어. 근데 내 주식을 공짜로 저기다 줘. 그러면 법인세만 내요. 나는 나에게 증여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요즘 논란되는 거예요. 개인이 법인에다가 무상으로 자산을 줘서 주주한테 이익이 생기는 건데 그 주주를 들여다봤더니 그 무상으로 이익을 준 사람이야. 그러면 그러면 나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법인이 무상으로 이 법인에 줬어요. 근데 주주를 들여다보니까 이 법인의 주주하고 똑같아. 혹은 이 법인은 아버지인데 여기는 자녀들이 다 있어. 그러면 증여이익이 생겨요. 법인은 생긴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대상이 누구냐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지주회사 활용 시 유의할 사항은 입금불산입 대상 수입 배당금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특히 의제배당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제배당을 활용해야 되고 여기 나온 대로 뭐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 뭐 할인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이런 것들은 다 제외예요. 이런 건 다 제외예요. 금융기관에 실제 차입한 거 이것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높으면은 그만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요. 그래서 실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서는 주주는 되도록 자녀 지분이 높도록 책정하는 게 좋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자녀가 2명이면 2개 회사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회사 안에 있으면 언젠간 싸워요. 언젠간 싸우거든요. 자녀가 그냥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또 이뤄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2 회사를 만들어서 각각의 그 대표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승계 자녀는 따로 이렇게 매겨놓으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예로 2 회사의 홀딩스를 만들고 꾸준히 배당하는 거예요. 대신에 가업 승계를 할 자녀는 지금 10억까지는 공제가 되잖아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래서 10억 딱 매겨놓고 너는 가업 승계해서 이거 끌고 가. 나머지는 여기 난 이익 그냥 나눠 가져.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만든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원이 많으면 좋겠죠. 그거는 뭐 절세의 기본이잖아요. 많이 나누고 오랫동안 하면 당연히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인당 1억이니까 이걸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회장님 뵀는데 며느리는 죽어도 못 준대요. 인원이 많아야 많이 줄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며느리는 못 줘. 절대 못 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자녀, 아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또 재산 분할의 그런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죠.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주들이 그냥 회사에서 개인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근데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 주주는 지주회사의 주주가 되고 그렇죠? 그 지주회사가 영업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거 다 해서 이 회사 그냥 상장하자 혹은 누구한테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M&A를 하면 그 돈은 다 지주회사로 흘러갑니다. 흘러갈 때는 일단 세금 부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M&A 할 때도 좀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주회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게 뻗쳐나갈 수 있는 게 사실 지주회사예요. 특히나 이제 올해 입금 불산임률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 한 주만 줘도 차등 배당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개인일 때 차등 배당 해도 세금 많이 냈어요. 제가 마지막 차등 배당 때 100억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100억은
부동산으로 물론 했지만 실제 세금 내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법인이었다고 치면 20% 갖고 있었으면 사실 80% 세금 안 내고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인의 업무무관 자산을 잘 떠가거나 가업 승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은 가업 승계하고는 저는 좀 관계가 없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그냥 자산의 의미. 우리가 크게 말해서 가업, 가문을 나누라 그러잖아요. 가업은 사업이고 가문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가업 자산과 가문의 자산을 분리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또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왜 법인이 차등배당이 되는지 이제 아셨고, 지주회사가 뭔지 아셨고,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을 하려면 3개월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자가 있으면 그건 빼진다. 이 정도만 아셔도 오늘 뭐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